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팀의 오닥입니다. 위코란 올해 처음 시작한 코이카 서포터즈를 말합니다. 현재 위코는 코이카와 ODA, SDG 등을 알리는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머스팀을 포함한 모든 위코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파머스팀은 3F를 가치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재밌고, 친근하게, 프렌들리, 정확한 정보, 팩트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ODA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DA란 무엇일까요? 오다 헤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ODA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ODA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공적 개발 원조라고 부릅니다. 이 ODA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ODA 통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개발협력, 영어로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인데요. 이것의 정의를 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 Foreign Aid, 해외원조, 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개발원조, 즉 ODA의 정의를 보면 공적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ODA의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정의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개발협력이 ODA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이를 위해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빈곤과 기하종식을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첨단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의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일련의 활동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데 재원, 즉 돈이 필요한데요. 그 돈의 흐름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을 ODA라고 부릅니다. ODA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공적 주체여야 합니다. 즉 중앙정부나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같은 중앙정부부처, 서울시나 충청남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코이카와 같은 공공기관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돈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학교를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목적이나 에이즈 치료 및 퇴치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ODA에 포함될까요?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증여율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증여율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애누리입니다. 만약 제가 친구에게 100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원만 돌려받는다면 이때 50원을 증여한 것인데요. 이때의 증여율은 50%입니다. 만약 100원을 빌려주고 30원만 돌려받는다면 이때는 증여율이 70%가 되는 것이죠. 또 100원을 그냥 준다면 이때는 증여율이 100%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무상원조라고 부릅니다. 이 증여율이 2018년부터 세분화되었는데요.
2018년 전에는 증여율이 25% 이상이면 되었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돈을 받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증여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최빈계도 국가 저소득국에는 증여율이 45% 이상, 저중소득국은 15% 이상, 고중소득국과 다자기구 차관은 10% 이상 증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인하율 역시 국가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인하율이라는 것은 차관 원리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이 인하율을 적용해 증여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www.edcfkorea.go.kr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빈국, 저소득국, 저중소득국과 고중소득국에 어떤 국가들이 해당하는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안에 있는 다크라 불리는 개발원조위원회에서 3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국가들의 제공한 것 중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ODA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분별 자세한 국가 목록은 구글에서 다크 수원그 리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올린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계 국가들은 ODA를 얼마나 지출해야 할까요? 1968년 당시 세계은행 총재였던 맥나라마 총재는 전 캐나다 수장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피어슨에게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이에 피어슨이 몇 명의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1969년 세계은행과 IMF에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어슨 보고서라 불리는 것입니다. 원 제목은 Partners in Development로 직역하자면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피어슨은 이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핵심 공여국, 즉 당시 주요 선진국들이 각국의 국민 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GNP 대비 0.7% 이상을 ODA로 지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이 국민 총생산이 국내 총수입 Gross National Income GNI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를 1970년 유엔에서 채택하여 이때부터 ODA를 GNI 대비 0.7% 이상 지출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동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사회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요?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안에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일명 DAC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국가들의 모임인데요. 국제개발 협력을 열심히 하기로 다짐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크 회원국들의 2017년 GNI 대비 ODA 비율을 보면 일단 0.7% 이상을 지출한 곳은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영국 총 5개국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곳은 스웨덴으로 1.02%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GNI 대비 ODA 0.7%를 달성한 국가로 무려 1974년에 이를 달성한 이래로 거의 매년 0.7%를 초과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2017년도에 0.14%로 전체 25개 국가 중 2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다크 회원국의 평균을 보면 0.31%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다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빨간색이 우리나라이고요. 검정색은 미국, 노란색은 다크 회원국의 평균, 그리고 파란색은 스웨덴의 GNI 대비 ODA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GNI 대비 ODA 비율을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도 0.2%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크 평균 역시 0.3% 내외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계속해서 0.7% 이상을 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15년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공고치인 0.7%의 2배인 1.4%까지 지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멋진 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공고치를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DA는 결국 우리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개개인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낼 때 이 국제사회의 공고치인 0.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선진 공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파머스를 포함한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제사회가 2000년대 이후에 ODA를 포함한 개발 지원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2001년에 새 천년 개발 목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스, 즉 MDG를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8개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국제사회는 멕시코 몬테리에 모여서 제1차 개발제언 회의를 개최했어요. 왜 이 회의를 개최했을까요? 2001년 MDG 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ODA를 증액하여 GNI 대비 0.7%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혁신적 개발 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MDG를 선언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란 물음에 답을 구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이때 총 6가지 분야의 개발 지원에 관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의 결과에 대해 합의한 것이 몬테레이 합의문이라 불리는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6가지 개발 지원은 첫째, 국내 개발 지원, 둘째, 국제 개발 지원, 셋째, 개발과 연계된 국제 무역 지원, 넷째, ODA, 다섯째, 국제 금융 시스템 관련 지원, 그리고 마지막 6째로 개발동산국 부채 경감이에요. 여기서 국내 재원은 개도국의 조세 제도를 통해 마련하는 재원을 말하고 국제 개발 재원이라 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몬테레이 회의에서 MDG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개발 재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감대 아래 혁신적 개발 재원이라는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의 예시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2008년 국제사회는 카타르 도하에 모여 제2차 개발 재원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는 2002년 몬테레이에서 합의한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후속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국제사회는 제3차 개발 지원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때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와 연계하여 어떻게 개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MDG는 먼저 선언이 되고 1년 후에 MDG 달성을 위한 개발 지원을 마련하고자 멕시코 몬테리에서 회의가 있었던 데 반해 SDG 때는 비슷한 시기에 연계해서 개발 지원 회의가 있었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은 혁신적 개발 지원의 사례 중 하나인 항공권 연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권 연대기금이란 2005년 프랑스가 제안해서 2006년부터 시행된 기금인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비행기에 1,000원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주로 채빈 개도국의 질병 퇴치 등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국제질병 퇴치 기금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 ODA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이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팀의 오닥이었습니다. 나날이 행복한 순간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2016년 시국미디어 국제개발협력의 2회 개정판 2013년 도서출판 한울과 토이카 및 우리나라 ODA 통합 홈페이지를 참고해 제작했습니다.